책 표지에 보면요. 성호쌤 교실에 가면 공부를 싫어하던 아이도 공부를 좋아하게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이분은 평생 모범생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무협지 열심히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적이 오른 거예요. 이런 분은 성적이 뒤처진 아이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꼬리에 꼬리 구독 꼭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흔히 이 부모가 자녀의 삶을 바꾼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가 부모의 삶을 바꾸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 이 40에 제가 늦둥이 둘째 민서를 얻었는데요. 자, 40에 둘째를 얻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제가 정년 퇴직 때까지 회사에서 버텨도 얘가 대학 졸업을 못해요. 자, 그래서 60 이후에도 어떻게든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과연 그런 직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제가 블로그를 열고 지난 10년간 글을 쓰면서 매년 200권 이상의 책을 읽고 한 권의 책을 내기로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사는데요. 자, 언젠가 제가 꿈이 뭐냐? 노후 대비 독서로 시작해 글쓰기로 끝내라 라는 이런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아차차 선수를 빼앗겼네요. 초등 공부 독서로 시작해 글쓰기로 끝내라. 제가 늘 하는 주장이 있어요. 어려서 독서라는 취미를 즐기다 보면 글쓰기라는 평생 가는 특기를 얻게 됩니다. 독서는 사교육보다 돈 덜 들고요. 아이에게는 괴로움 대신 즐거움을 주지요. 이 좋은 걸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16년간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신 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책 첫머리부터 확 와닿았어요. 엉뚱하게 들리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제 꿈은 무협지 작가였습니다. 많게는 한 달에 100권이 넘는 책을 읽으면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는 무협지를 열심히 썼습니다. 전지훈련을 갔던 양궁부 친구 넷을 빼면 완벽한 꼴찌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대학에 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그해 대학 입학시험이 하필이면 수능으로 바뀐 겁니다. 수험생 대부분이 갑작스레 길어진 지문으로 당황했지만 독서를 지독하게 해왔던 저에게 긴 지문은 상대적으로 이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험이라면 해볼만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숨 쉬는 시간만 빼면 공부만 하면서 마지막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하며 이듬해 교대에 갔습니다. 책 표지에 보면요. 성호쌤 교실에 가면 공부를 싫어하던 아이도 공부를 좋아하게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분은 평생 모범생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무협지 열심히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적이 오른 거예요. 이런 분은 성적이 뒤처진 아이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의 마음도 살필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얘들아 조용 그랬는데 조용하지 않는 아이들, 얘들아 이거 시험에 나와 라고 하는데 듣지 않는 아이들, 반에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이런 애들을 이해를 해줘야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학부모 대상 강연 가서 아이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항상 아이가 어릴 때는 잠들기 전 20분 매일 소리내어 책을 읽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글자를 배운 후에도요. 저의 경우 민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매일 밤 소리내어 책을 읽어줬고요. 6학년인 지금도 아이가 아빠 이야기해줘 그럼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에 아이가 웃음을 터뜨릴 때 제일 행복하고요. 자, 아이에게 아빠가 책을 읽어주면 두 가지가 좋죠. 꼭 먹고 알 먹고 뭐냐? 일단 아이가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빠가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에게 점수를 딸 수가 있어요. 이 성호쌤도 아이가 글자를 알면서도 책을 읽어달라고 한다면 소리내어 읽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서 초기에는 들어서 이해하는 것이 읽어서 이해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읽기 이해력이 듣기 이해력을 앞지를 때까지는 듣는 독서에 비중을 더 두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때 어려운 책을 읽어주면 안 됩니다. 문장 구조가 쉽고 어휘가 간결한 책이 좋습니다. 성효쌤은 이렇게 권하십니다. 독서 교육에 있어서 저학년 때는 쉬운 이야기책을 소리내어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게 좋고요. 고학년이 되면 이제 책을 깊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타독만 부추기지 말고 한 권을 천천히 깊이 읽도록 도와주는 거죠. 정독은 타독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이 읽는 만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책 한 권 골라서 정독하면 책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5, 6학년 담임을 하실 때 저자는 점심시간마다 성인용 논어를 아이들에게 읽어줬대요. 칠판에 구절을 쓰거나 종이에 복사해서 나눠주고 함께 소리내어 읽었대요. 좋은 책을 천천히 오래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내 것이 된다고요. 아이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건 쉽지 않죠. 성효쌤은 두 가지, 묘사와 서사를 활용하라고 하십니다. 묘사는 글을 늘리는 요령입니다. 먼저 뼈대가 될 문장을 단문으로 써요. 새가 있다. 꼬닥꼬닥. 이제 수어를 꾸며서 문장을 늘립니다. 새가 앉아 있다. 새가 나무에 앉아 있다. 또 여기서 더 늘리면은 새가 나무에 혼자 앉아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자, 이게 수어를 늘린 거예요. 자, 이제는 주어를 꾸며서 문장을 늘립니다. 새가 있다. 노란 새가 있다. 노란 깃털에 검정 부리를 한 새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두 문장을 이어봅니다. 주어와 수어를 이어보는 거죠. 노란 깃털에 검정 부리를 한 새가 나무에 혼자 앉아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자, 이것이 묘사를 통해서 글을 늘리는 방법이고요. 자,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나열하는 건데요. 아침에 밥을 먹고 학교를 가서 공부하다가 집에 왔다. 이게 흔히 우리 아이들이 일기를 쓰는 방식이죠. 자, 여기에 묘사가 들어가면 글이 더 풍부해지겠죠. 어떤 밥을 먹고 학교에 어떻게 가고 공부를 하다가 집에 어떻게 왔는지. 자, 이 서사와 묘사가 글쓰기의 두 축이랍니다. 초등 공부, 독서로 시작해 글쓰기로 끝내라. 현장에서 터득한 노하우에 글 쓰는 엄마로 살아온 세월이 더해져 단단한 지혜가 되었습니다. 한 문장 만들기에서 일천자 논술 쓰기까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실천해 볼 실전 글쓰기 공부법이 가득한 책이에요. 초등학생 공부 학습 지도 그럼 뭐가 떠오르나요? 영어 학원도 보내야 될 것 같고 수학 선행도 시켜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죠. 근데요. 이건 다 사실은 사교육에 힘을 빌어야 되잖아요. 영어 공부건 수학 선행이건 부모가 직접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초등 공부에 두 가지 핵심 축이 있어요. 뭐냐? 예.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저는 독서라는 취미와 글쓰기라는 특기가 부모가 아이에게 직접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